안녕하십니까. 저는 포스트 코비드19 새로운 웰리스의 기준에 대한 논의를 하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코비드19 시대 사회복지 부문의 변화에 대한 발표를 담당한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이홍직입니다. 코비드19는 현재 우리 삶의 전 부문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웰리스를 위협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렇듯 다양한 차원에서 코비드19가 우리의 일상을 왜곡하고 있는 바, 이에 따른 문제와 쟁점을 확인하고 우리의 일상을 회복하고 웰리스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연구자에게 부여된 사명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여러분들께서 부문별로 코비드19가 초래한 일상의 변화와 이에 따른 대응책에 대한 발표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사회복지 차원에서의 코비드19의 영향에 대해 발표하고자 합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간단한 제 소개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전달하고자 하는 바는 크게 네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러한 코비드19 상황 이후 사회복지 부문의 변화에 대한 논의 배경을 좀 살펴볼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코비드19 이전 복지 부문의 패러다임에 대해 소개할 것이며, 세 번째로는 코비드19 상황에서의 복지 부문의 변화에 대해 정리를 좀 해보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코비드19 상황의 경험이 우리의 복지 부문에 시사하는 바를 좀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논의의 배경입니다. 코비드19가 국내에 유입된 지 이제 10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렇듯 코비드19 상황은 호전과 악화를 거듭하며 장기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한국의 사회복지 부문에 있어서도 다양한 사회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긴박한 사회적 대응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 판단됩니다. 즉, 코비드19 상황은 기존의 사회복지 부문에서 다루었던 사회 문제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요구하는 동시에 코비드19 상황에서 이전에는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회적 욕구와 문제에 대한 파악과 이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파악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의 변화에 따라 우선 이러한 문제에 대한 고전적이고도 전통적인 대응 방안에 대한 제고와 혁신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본 발표는 이러한 코비드19 상황이 초래한 변화에 대한 이해, 이에 따른 사회 문제의 변화, 그리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보고요. 궁극적으로는 한국의 사회복지 부문의 발전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코비드19 이전 복지 부문의 패러다임은 어땠을까요? 저는 한국도 여타 국가와 마찬가지로 신사회 위험 대응으로의 재편이라든지 또는 4차 산업혁명의 도래에 따른 적응 사항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먼저 국내에서도 신사회 위험이라는 테일러 구비의 개념을 수용하면서 사회적 요구나 문제에 대한 고전적 차원의 이해에서 벗어나 새로운 전환이 진행되는 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고전적인 사회보험제도와 공공부조제도 외에 사회서비스의 확대 등을 위시한 다양한 보완적 노력을 국내에서도 경주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급여의 대상이라든지 급여의 유형, 서비스 전달 체계라든지 재정 부분, 소위 4가지 정책 분석 틀 전 영역에서의 변화를 촉구하는 바라 하겠습니다. 신사회 위험과 더불어 사회 전체의 혁신을 촉구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는 사회복지 부문의 변화를 촉구하는 또 하나의 큰 환경의 변화라 할 수 있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으로 이루어지는 차세대 산업혁명으로 빅데이터 분석이라든지 인공지능, 로봇공학, 사물인터넷, 무인운송수단, 3D 프린팅, 나노기술과 같은 7대 핵심 분야에서의 새로운 기술 혁신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부문에서는 이러한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해 고용, 빈곤 등의 문제 양상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서비스 전달 체계 등의 재고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입하여야 할 문제 양상의 변화에 따라서 대응책으로 새로운 지식, 기술, 태도의 변화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예컨대
일자리 쉐어링이라든지 또는 로봇, AI 대치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기류에 대해 사회복지부문은 기계나 로봇, 인공지능으로 대체 불가하고 기존의 체제에서 변화가 적어서 현실에 안주하고 복지부동하는 입장을 취하는 경우도 없지 않았습니다. 물론 변화에 따라 신속히 혁신을 준비하는 입장도 있었습니다. 즉 이러한 고수와 변화, 양 입장이 공존하고 있는 곳이 바로 사회복지부문의 현 상태였다고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코비드19 상황이 초래한 복지부문의 변화는 어떠할까요? 저는 사회 문제의 변화, 개입의 변화, 새로 표출된 쟁점으로 정리 구분해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먼저 사회 문제의 변화는 크게 경제적 측면, 사회적 측면, 그리고 구성원의 복원의 측면, 이 세 가지로 나눠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경제적 측면입니다. 시장 붕괴로 인한 고용 불안, 빈곤, 기본적 생활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의 복지 수요 이상의 복지 수급을 필요로 하는 이들이 양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 사회적 측면에서는 단절, 소통과 상호작용의 축소, 사회연대감 저하, 공동체의식의 저하 등을 심각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보건의 측면입니다. 코로나 감염의 직접적인 위험은 물론이고 파생되는 법제, 방역 수칙, 생활규칙상의 변화로 인해 소위 말하는 코로나 블루들을 위시한 심리적, 정신적 건강을 위험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이동의 제약으로 인해 피지컬리, 신체적으로, 물리적으로 건강의 문제도 새로의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노인, 장애인, 기저질환자, 요보 환자 등의 취약계층에 있어서는 생명의 위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요양기관 거주자, 그리고 장애인, 노인 등의 재가복지 서비스 대상자에 있어서는 건강 유지를 위한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서비스 이용상의 제약을 받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위협받고 있는 주민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서 개입의 변화도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선 서비스 대상자에 있어서도 감염자, 격리 대상자 등에 대한 선별적인 지원과 함께 기본적인 욕구에 대한 보편적 지원 등을 고려하여 예컨대 재난소득이나 마스크 분배 정책 등을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급여 유형 선택의 문제도 중요한 현안입니다. 현물, 현금, 바우처 등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특히 감염 진단이라든지 격리기간 서비스, 소득 보장 지원 등을 어떠한 형태로 제공할지에 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서비스 전달 체계에 있어서 민간, 공공 중에서는 또 중앙정부일 것이냐, 지방정부일 것이냐, 또는 위탁 운영 등의 다양한 선택지 중에서 의사결정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마스크 분배의 문제라든지 집합금지의 통제책 적용 범위라든지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기관, 운영 지침 등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서비스로의 전환을 고려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반면에 여전히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등의 취약계층에 있어서는 별도의 긴급한 온라인으로도 여전히 필요한 서비스가 전달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을 대비해서는 감염자에 대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서비스 비용이라든지 효과성 측면의 평가에 있어서 우리의 K 방역의 우수함을 입증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국이 IT 기술 강국의 면모를 통해서 이러한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 국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IT 지식과 기술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원에 있어서도 정부 일반 조세, 특별세, 민간 후원금 모금, 개인 이용료 등의 다양한 형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긴급 재원 마련 등을 통한 필수적인 재원의 충당과 함께 아울러 이러한 마련된 재원을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관심을 가지고 운영해야 되는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는 이번에 코비드19 상황을 경험하면서 내재된 다양한 사회복지 부분의 고질적인 문제를 목격하고 있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상황이 장기화로 인해 포스트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코로나를 안고 살아야 되는 위드 코로나 상황 두 가지 모두 사회복지 부문 시나리오를 마련해야 될 듯합니다. New Normal 또는 어떤 분들은 Next Normal이라는 말씀도 하시던데요. 이에 대한 사회복지 부문에서도 명확한 개념화와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쟁점을 저는 임상적, 행정적, 정책적 쟁점 세 가지로 구분해서 간략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상적인 쟁점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서비스 공급자와 서비스 수요자 간의 거리 유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대면 서비스 원칙은 기본적으로 유지하되 비대면 가능한 부분들은 적시에 확인하고 또 전환을 고려해야 될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의료계의 비대면 진단, 원격 처리, 비대면 로봇, AI, 스마트폰, 또 드라이브-트루 서비스나 출입상의 QR코드 등의 활용될 모습을 보면 이는 우리 사회복지 부문에서도 적용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 있는 바라 생각됩니다. 예컨대 진단이나 초기 면접 등에 대한 상황이나 비대면을 통한 서비스 제공 대안 마련이 필요하기도 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행정적 쟁점입니다. 행정적 쟁점에 있어서는 서비스 제공 인력에 대한 역량 강화가 핵심이라 생각됩니다. 다양한 ICT 활용에 대한 학습, 구태에 고착하지 않고 주저하지 말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 적응의 단계로 진입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직원 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심의사항이라든지 기획이라든지 평가 등의 회의 등은 가급적이면 온라인으로도 진행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줌, 웹엑스,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을 통한 의사결정이라든지 온라인 업무 처리의 고려도 필요해 봄직합니다. 예컨대 사회보장정보원이나 국가에서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는 행복위험 등의 전산화 작업을 통해서 행정적 효율과 효과를 동시에 기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데 이 역시 민간 부분에 있어서 사회복지 부문에서도 다시 한번 재고해 봐야 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정책적인 제도적인 쟁점 부분입니다. 우선 위기 긴급 상황 시의 대처 방안 구축이 절실합니다. 우리 사회복지 부문에서는 돌봄제도, 비상소득보장, 기본소득 등의 고려가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준비는 추후에 유사한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조속히 대응하는 데 큰 힘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원격 진단의 허용 등을 비롯해서 비대면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을 견인할 수 있는 제도의 개정도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코비드19 상황이 한국의 사회복지 부문에 제공하는 교훈을 좀 정리해 보면서 오늘의 발표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소위 위기는 위험이자 기회라 합니다. 이러한 경고의 가장 대표적 긍정적 실증 사례가 한국이 아닐까 감히 말씀드립니다. 아니 한국이어야 합니다. 근현대사에 있어서도 한국전쟁 이후 재건, 경제발전, 외환위기의 극복, 그리고 분열과 갈등을 넘어서 민주주의 사회로의 도약 등이 한국이 보여진 긍정적인 예시일 것입니다. 이번에도 우리는 다양한 시행착오를 경험하며 실질적인 경험을 통해서 긴급한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지 예방 차원의 준비에 대해 학습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비무환의 심정으로 유사시 위기대처 능력이라든지 예방체제 구축을 준비해야 될 시기입니다. 한편으로는 행정적 비효율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도 생각합니다. 간소화와 효율화를 통해서 복지 서비스가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구조를 기해할 것입니다. 이번 코비드19 상황은 어쩌면 국내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른 혁신 수용의 최적의 기회이자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새로운 상황에 적절한 실무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조속히 마련되고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러한 변화 노력은 사회복지 부문의 체질 개선으로 이어져서 궁극적으로는 한국형 K-방역 체계가 그러했듯이 변화하는 시대에 조응하는 세계의 선도적인 복지제도로 K복지국가 체제를 마련할 수 있는 첫 행보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